안녕하세요, 조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반게리온 아카기 리츠코 박사의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의 팬이시라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에반게리온에 열광할까요? 저는 에반게리온이 큰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가 캐릭터의 입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별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가 포진해 있습니다. 캐릭터가 모두 다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다른 영화나 애니처럼 인물 성격을 포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실제 인물이 했을 법한 선택이나 대사를 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중 아카기 리츠코 박사는 회사 다닐 때 제가 봤던 여자 팀장님과 놀랍도록 비슷한 습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캐릭터 중 하나인 리츠코 박사의 패턴을 보면서 나와는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일반 사원에서 회사의 이사급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치트키를 가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은 에반게리온 TV판에 전체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리츠코의 주요 공식 직함은 네르프 기술개발부 기술국 제1과 소속 2계획 담당 에반게리온 개발 총책임자 네르프 수석 과학자 마기 슈퍼컴퓨터 시스템 관리 운영 담당자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자주 나오는 정식 타이틀은 2계획 책임자 기술국 제1과 소속 아카키 리츠코 박사입니다. 이 부분은 1화에서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아야나미 레이의 클론 관리 등 비밀 프로젝트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니메이션이라서 이 모든 걸 리츠코가 책임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던질 정도로 회사를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 극장판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오프닝부터 말씀드릴게요. 오프닝에서 처음에는 좀 평범한 표정, 그 다음에는 속을 알 수 없지만 약간 무표정함, 세 번째 것에서는 좀 더 우울한 표정입니다. 표정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감정인 것 같죠. 크게 감정 표현을 하진 않지만 리츠코에게서 무게감과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네르프의 핵심 기술을 전부 리츠코가 담당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리츠코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머니 나오코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마기를 만든 어머니에게 굉장한 존경심과 동시에 과학자로서 지금의 자신은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고 그걸 반증하는 직접적인 대사들도 나오죠. 에반게리온 21화 네르프 탄생편에서 나오코와 신지의 아버지 이카리 겐도가 투샷으로 보이는데요. 표정과 서 있는 각도가 약간 오묘합니다. 나오코 쪽이 조금 더 옆으로 붙어 있고 겐도는 그냥 정면을 보고 있죠. 신지의 어머니 유이가 죽기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둘의 묘한 사이는 계속되었던 것 같고 신지의 어머니가 코 실험 끝에 사라지자 화면에서 나오코가 적극적으로 겐도에게 키스하는 것도 보여주죠. 뒤에서 리츠코는 그걸 봤고요. 이 부분을 목격하기 전 리츠코는 기본 표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밝아 보입니다. 후에 나오코는 어린 레이의 얼굴과 유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뼈가 섞인 날카로운 말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레이의 날카로운 말이요. 그 결과 나오코가 어린 레이를 무지개 다리로 보내고 본인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죠. 마기를 완성하는 그날에 그 일이 발생합니다. 약간 우연치고는 약간 절묘하긴 합니다. 자, 이제 나오코에서 다시 리츠코 이야기로 돌아가서 리츠코는 어머니 백으로 네르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그래서 회사에 중역이 됐다고 본다기보다 저의 개인적인 시각은 리츠코 캐릭터 자체가 건어물려고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겐도에게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신지가 에바에 흡수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미사토와 한잔하자고 한 걸 봐서도
전형적인 회사밖에 모르는 타입의 패턴입니다. 여가 시간도 회사 사람 미사토와 보내죠. 그녀의 냉정함이 잘 보이는 부분은 16화에서 신지가 초호기와 함께 12사도, 약간 공 모양의 사도죠. 레디엘에게 흡수되었을 때도 합리적이며 날카로운 계산 끝에 초호기의 기체 회수를 목표로 작전을 집도합니다. 리치코가 이 작전에서 파일럿의 생산을 보장할 수 없다 하자 미사토는 리치코의 뺨을 때리죠. 뺨을 맞으면서 리치코는 미사토의 실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노출하지 않죠. 에바는 너에게 건넨 자료가 전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4번째 사도 제르엘과의 전투에도 제르엘은 테이프 같은 팔을 쓰고 초호기에게 S2 기관을 먹히는 사도입니다. 신지가 에바에 흡수되었을 때 미사토가 따지자 역시 힌트만 주고 결정적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의 사건으로 볼 때 리치코의 성실함, 리치코는 회사에 거의 먹고 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냉정함, 위에서 그림자 사도에게 에바가 먹혀버리는 사건이 발생할 때 초호기부터 일단 회수하는 작전을 빨리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력, 마기 프로그래밍을 재프로그래밍해서 해킹을 멈추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만 봐도 어머니의 후광을 제외하고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중역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꼽자면 중요한 인물과의 매우 밀접한 친밀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리츠코와 이카리 겐도는 이성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죠. 하지만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상사와 친밀한 관계가 필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험을 들어둔다기보다 이카리 사령관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치코가 에반게리온을 이과적 접근으로 수치화할 때 이카리 겐도는 좀 더 폭넓은 부분을 알고 있고 그걸 컨트롤하는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리치코가 사랑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리츠코는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모든 회차에서 미사토 이외의 다른 사람과 여가를 즐기거나 사담을 나누는 것조차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일에 관련된 대화로 시작합니다. 미사토의 집을 방문할 때도 항상 미션이 있었죠. 다른 캐릭터를 잠시 보면 카지는 식물을 키우고 미사토는 여가 시간에 맥주를 마시거나 늦잠을 잡니다. 저는 감독이 리치코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여유가 없는 회사에만 매달리는 캐릭터로 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리치코와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고 능력까지 있다면 이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이제 봤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요. 보통 이런 타입의 건어물려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여자 팀장님이 이런 타입이었고요. 그녀는 처녀자리였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처녀자리 교집함은 리츠코 캐릭터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녀자리가 같다는 말은 아니고요. 인간은 환경이 캐릭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의 경험에 의한 처녀자리의 긍정적 특징은 성실하고 일에 올인하는 부분, 회사에 굉장히 순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과적으로 접근해서 상황을 수치화해서 냉정히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장판 결말을 보면 애니메이션이라서 드라마틱한 결말이긴 하지만 관계를 끝내는 방식도 굉장히 그녀답습니다. 본인의 감정이 아직 겐도에게 남아있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반소멸을 선택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지금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리치코는 어머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고 그녀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를 설명한 거고요. 또한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가정하고 카르마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오코의 카르마, 즉 겐도에게 집착해서 파멸로 가는 어머니의 업보를 리치코가 이어받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네르프라는 거대한 펜듈럼 속에서 나오코와 리치코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것도 네르프 안에서 둘 다 마감했고요. 펜듈럼이란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묶어두는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반응하거나 저항하면 반작용으로 더욱더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기존 트랙에서 이동하려고 하면 주변 인물들을 동원해 기존 트랙, 말하자면 네르프에 묶어두는 에너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는 명분이 꽤 화려한 일이었지만 두 모녀가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존경받는 직업 플러스 금전적인 보상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에반게리온의 캐릭터로 마치 진지충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지충이 맞기도 하고요. 에반게리온의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 굉장히 입체적이기에 카르마를 설명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본인에게 장소는 바뀌지 않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답답한 생각이 든다면 당신도 지금 펜듈럼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그것을 의도하진 않지만 당신을 더더욱 그곳 원래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촘촘하게 당신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회적으로 비껴가는 것입니다. 시스템과 카르마는 분명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반게리온의 팬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리츠코 캐릭터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메인이고, 카르마와 펜듈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스템의 통제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신 영상이 조금 더 길어지긴 하지만 오타쿠답게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 내용이 에반게리온 TV판 분석 위주였다면 지금부터는 참고할 만한 논문 자료입니다. 심리학 논문 자료고요. 완벽주의 플러스 일 중독 플러스 착취당하면서도 남는 타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문 자료 이름은요, 워커홀리즘 A 리뷰고요. 스티븐 서스먼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강박적 성격, 완벽주의, 성실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일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다른 삶을 포기하고 번아웃, 우울,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 일 중독자는 리츠코처럼 결혼 확률이 낮고 일, 가족 갈등이 좀 더 크다고 말하고요. 리츠코와 연결하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네르프의 모든 걸 바치고 사생활 여과 없이 건어물녀처럼 사는 패턴을 말합니다. 회사에 이용당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른 논문을 살펴볼까요?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이라는 대주제에서 논문 제목은 Mother-Daughter Work Family Law Transmission, 리 앤관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관련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일, 가족 패턴, 정신건강 문제가 딸에게 그대로 전달, 특히 우울, 불안, 일중독 패턴이 모녀간 강하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서스먼이 쓴 자료에서도 보면 부모 일중독자는 자녀에게 조기 부모 역할을 부여하며 자녀도 일중독, 우울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리츠코와 연결을 하면 나오코의 카르마를 리츠코가 이어받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모녀간 일중독 자기희생 패턴 전승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펜듈럼은 세대 간 학습된 착취 사이클인 거죠. 철학에서도 한번 볼까요? 앤드류 스마트가 쓴 책 놀이의 쓸모에 의하면 워크홀릭의 치료제는 철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로를 미화하는 현대 문화를 철학적으로 질문하고 무용지용과 사색을 통해 불안 강박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워크홀릭은 ADHD, OCD, 불안 장애와 강하게 연관되는데 일로 도피하면 일시적 안도감만 주고 결국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리츠코의 회사 안에서만 사는 삶을 철학적 성찰 부족, 카르마 반복으로 연결지을 수 있어요. 저자는 뇌를 쉬게 하는 빈둥거림이야말로 효율성이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제라고 합니다. 리츠코와 반대죠. 자, 이번 시간은 조금 길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해석에는 저도 인간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펜듈럼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길게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